자, 이번 설명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한번 드리는 버전입니다. 코드펜 들어가시고 세팅스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자 바벨을 켜주세요. 이거를 하면은 최신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은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여러분이 불러온 거예요. 불러온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엘리먼트를 하나 만듭니다. 엘리먼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 리액트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초반에는 외워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가 곧 태그다. 함수가 곧 태그다. 여러분이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녀석을 일종의 함수 그러니까 태그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금 없던 태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div라는 태그도 있잖아요. 스팬이라는 태그도 있고 근데 원래 앱이란 태그는 세상에 없었는데 여러분이 방금 태그를 만드셨습니다. 그 태그를 사용하면 안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표현법은 뭐냐면요. 앱 모든 태그는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있어야 되는데 요 안에 여러분이 뭔가를 넣으려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만약에 딱히 안에 뭘 넣을 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줄여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태그를 만드는 것. 이거는 뭐죠? 태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 태그를 실행해서 어디다가 id가 루트인 곳에다가 여러분이 렌더링을 한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CBREM은 좀 너무했죠? 네, 폰트 사이즈. 자 그리고 여기들 제가 우클릭한 다음에 검사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신기하지 않나요? 분명히 여기에는 루트밖에 없었죠. 하지만 네, 렌더링이란 게 뭐냐면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요 안에 안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약간 외우셔야 돼요. 약간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태그를 한번 써볼게요. 저는 여기서 버튼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버튼. 자 그런데 버튼을 쓰면은 이게 이대로 나와 버립니다. 이대로 나와 버려요. 이 리액트 내부에서 HTML을 사용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그냥 이 쌍따옴표를 없애버리시고 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 대신에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고 그러면 뭐가 좋냐? 이게 좋습니다. 잘 보세요. 자 버튼 지금 잘 나왔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쌍따옴표 문법이었다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다가 뭐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뭔가를 추가를 해요. 여기다가 속성을 추가할 때 뭔가 ABC를 넣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걸 쌍따옴표로 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쌍따옴표로 여기 열고 닫고 했는데 요 녀석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아 여기서 열고 여기서 닫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뭐 해야 되냐면은 네 뉴라인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뉴라인이 뭐냐면요. 네 백스페이스 근처에 있는 그 $1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런 걸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액트라는 것은 요 안에서도 HTML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데 그때마다 얘를 써야 되는 건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문법을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JSX예요. 이게 좀 초반엔 많이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냐면 JSX는 그냥 HTML 문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근데 완전히 HTML 문법은 아니고 살짝 지켜야 되는 룰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클래스를 쓸 수 없고 클래스 네임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면은 뭐 잘 나오긴 하죠.
실제로 이 버튼이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웬만하면은 여기에다가 열고 닫고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결론입니다. 앱이 실행되면 뭘로 바뀐다? 요 녀석으로 바뀐다. 자, 한번 제가 이 상태에서 우클릭해서 한번 검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분명히 루트 안에 뭐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생겼어요? 얘가 생겼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하나 더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안에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이게 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버튼을 누르고, 자, 버튼 한 다음에 자, 숫자라고 하고요. 자, 요 안쪽은 JSX 문법이고요. 자, 여기를 제가 한번 넘버를 10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넘버 값을 요 안에 넣고 싶어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쓰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단순히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냥 숫자는 NO 이렇게 나와버려요. 여러분 여기다가 쓰는 게 무슨 의도죠? 이게 NO로 보이는 게 아니라 넘버가 뭐예요?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0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변수를 쓰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 그 변수는 중괄호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중괄호로 이렇게 쓰시면 요 녀석은 뭐다? 넘버 변수로 취급이 돼서 실제로는 10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버튼을 클릭하면 자, JSX의 또 다른 문법. 원래 HTML은 이렇게잖아요. 온 클릭. C가 소문자인데 JSX는 이렇게 두 단어의 조합인 경우는 뒷 단어의 첫 문자가 대문자로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는 하시고 이렇게. 네, 요것도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const on clicked. 자, 요 녀석은 뭐냐면요. 요 녀석은 보세요, 여러분. function on clicked. 이게 뭐죠? on clicked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든다. 요 녀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짧은 버전이 요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함수가 실행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의 HTML 룰과 살짝 다르니까 이 부분을 좀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되는지 콘솔.log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하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솔을 띄우시고 맨 위에는 여러분 콘솔.clear를 달아주세요. 그거는 그냥 이유를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은 코드펜 같은 경우에 맨 위에 콘솔.clear 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걸로 콘솔 탭 열고 자 해볼게요.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하이가 나왔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버튼 누를 때마다 이 함수가 한번 실행됩니다. 이 함수가 실행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쓰면 좋은 점이 있냐? 딱히 없습니다, 여러분. 네, 비슷한데 웬만하면 여러분 이렇게 짧은 게 좋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거 뭐예요? onClicked라는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실행하면은 console.log 하이에 의해서 로그가 나온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어디다 연결한 거죠? 이 버튼, 즉 이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뭘 하고 싶냐면은 넘버의 값을 바꾸고 싶습니다. 넘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뿔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넘버의 값은 뭐예요? 상수잖아요. 상수는 바꾸면 오류납니다.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뭘로 만들어요? let으로 만들어요. let은 수정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제가 이걸 눌렀습니다. 이 버튼이 뭐예요? 요 녀석이죠. 이 버튼이 클릭되면 뭐가 실행돼요? 얘가 실행됩니다. 얘는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게 실행되면은 얘가 실행되는 건데 그럼 넘버의 값이 뭐다? 10에서 분명히 11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바뀌죠. 근데 안 바뀌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넘버라는 값을 사용해서 요 안에 10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
아주 먼 훗날에 넘버의 값을 11로 바꾼다고 여기가 자동으로 11로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자, 이 부분도 초반에는 어려우니까 외우셔야 돼요. 만약에 어떠한 변수가 바뀌었을 때 그 녀석의 변화가 이 화면에도 나타나길 바란다면은 그 변수는 살짝 다른 방식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외우세요. const 전 number2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일반 변수죠. 자, 저는 이거를 state 변수로 만들어 볼게요. state. 그냥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const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대괄호로 감싸세요. 그 다음에 쉼표 하시고 set number2. 이 녀석의 이름과 이 녀석의 이름이 꼭 이런 식일 필요는 없지만 웬만하면 이런 형식을 갖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 앞에 set은 뭐냐면요, number2의 값을 세팅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use state로 값을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가 뭐라고요? 일반 변수. 얘는 뭐예요? state 변수. 일반 변수는 값이 변해도 렌더링이 바뀌지 않는다. state 변수는 뭐예요? 바뀌면 어떻게 된다? 렌더링이 다시 됩니다. 그리고 일반 변수 같은 경우에는 값을 넣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12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스테이트로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넘버2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use state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기능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react. 이렇게 쓰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귀찮으면은 여기다가 쉼표 한 다음에 이렇게 꺼내 놓을 수 있습니다. 요것도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무조건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됐어요. 자, 그러니까 스테이트 변수는 값을 어떻게 세팅한다고요? 무조건 얘를 써야 돼요. 얘가 세터라고 해서 넘버2의 값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 일반 변수는 이렇게 선언하고 값을 바꿀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값이 바뀌긴 바뀌지만 크게 의미는 없죠. 네, 렌더링이 다시 발생하진 않는다. 그 다음에 자, 스테이트 변수는 어떻게 선언해요? const로 바꾸고 대괄호로 감싼 다음에 변수명과 변수명 앞에다가 set 붙은 setter 함수를 같이 놓는다. 그 다음에 use state로 값을 감싼다. 네, 그럼 사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넘버2로 하겠습니다. 넘버2도 뭐죠? 10이니까 지금 현재 1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 넘버2의 값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넘버2 뿔뿔 이렇게 하면 안되고 어떻게 된다? 요 녀석을 해서 요 녀석이죠? 이렇게 넘버2의 값에다가 플러스 10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기존의 값이 뭐예요? 10이잖아요. 근데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실행이 됩니다. 얘가 실행되면 뭐가 실행돼요? 여기가 실행이 되고, 자, 여기가 실행되면 어떻게 된다? 0 더하기 10은 뭐죠? 그러니까 10 더하기 10은 뭐죠? 20이죠. 그러면 20이란 값이 얘한테 전달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뭐예요? 함수를 다시 실행합니다. 다시 실행되는 게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다시 실행되면 어떻게 돼요? 숫자가 이제 뭐인 상태로, 맨 처음에는 여기가 뭐예요? 10인 상태로 실행했죠. 하지만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얘를 했으면은 새로운 값이 넘버2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 실행될 때는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20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까요? 20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르면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누르면 또 얘가 실행됩니다. 그러면 현재 20이니까 20 더하기 10은 30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30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라고요? 그 즉시 얘가 고쳐지는 건 아니고 모든 게 초기화되고 다시 함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실행돼요. 근데 이번에는 뭐다? 넘버2가 몇인 버전에? 30인 버전으로 그냥 다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그래서 리액트는 어떻게 한다고요? 뭔가를 고칠 때 여기까지 찾아 들어가서 수정액으로 여기를 지우고 고치고 그런 땜질을 하지 않습니다. 쿨하게 그냥 다시 그려버려요. 그냥 변수를 바꿔서 다시 그려버립니다. 네, 여기까지 좀 자세한 설명이었습니다.